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청아 아파트는 젊은 여성 근로자라면 한 달 임대료 2만 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낙후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정주 여건이 나빠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군산 문여도의 어촌 뉴딜 사업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방파제와 어구 보관 창고 등 낙후된 기반 시설이 확충됐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전조치가 무시되고 무단 주차가 일수인데다 쓰레기가 쌓여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등 단속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청아 아파트는 젊은 여성 근로자라면 한 달 임대료 2만 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이 열악해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자립과 유입 효과를 거두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청아 아파트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살 수 있도록 지난 1985년에 지어졌습니다. 전체 100세대로 2인 1실 기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임대료는 불과 2만 원, 청년 근로자라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5명, 아파트 건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세대 총 200명의 규모에 비해 낮은 입주율을 보면 청아 아파트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책 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이유는 정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 외벽 도색은 새롭게 했지만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수십 년 전 나무 창틀문에 곳곳에 핀 곰팡이, 시멘트 베란다 등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입주민이 쉴 수 있는 정원도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할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아 아파트의 존재와 의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청아 아파트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내부 시설 개선과 정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26억 원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그것이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원이나 공원이나 환경 정비를 좀 하려고 해요. 또 젊은 청년 근로자의 성향을 감안해 기본적인 가구를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구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민 중에 지금 그 우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적인 가구 정도는 좀 우리가 비치를 해줄까. 청년 근로자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찾아온 외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아 아파트. 입주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과 군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중 30% 이상이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던 기업 70곳 가운데 31%인 22곳이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약속한 투자금 5,700억 원과 신규 일자리 4,200개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가 투자 철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역 일대가 정부로부터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국토부에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역 일대가 오는 12월쯤 최종 선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73가지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투자 선도지구로 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등 전국 15곳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녹청자 조각이 발견된 새만금 수락갯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새만금 일대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 청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군산시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현지 조사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지정돼 발굴 작업 등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고려 청자 조각이 발견된 장소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지 확인되지 않아 공사 중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산의 중고생들이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14억 3,900만 원을 들여 군산의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 7월부터는 고등학생을, 2024년 1월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은 민선 8기 강임중 시장의 대표 공약이며 시는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군산 문여도의 어촌 뉴딜 사업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방파제와 어구 보관 창고 등 낙후된 기반시설 보강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문여도 정박된 어선들 옆으로 넓은 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각종 행사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울림 마당입니다. 6일 문여 2구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어촌뉴딜은 어촌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해 마을을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문여 2구항은 지난 2019년 선정된 이후 4년 동안 총 14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선 어항시설 정비 사업으로 방파제를 60m 연장해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방치됐던 어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도로교통과 마을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그 태풍이 아니고 풍랑 주변만 떨어지도 배를 저 부장구에다 노트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땅이 없어가지고 어구를 그 길에다 이렇게 놓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어울림 마당과 함께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될 문여 활성화센터와 관광객 편의시설인 커뮤니티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을 캘 수 있는 갯벌 체험센터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지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시설 개선에 끝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주말 장터 운영 등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여도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콘텐츠, 특산품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 뉴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갖게 된 문여 2구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고군산 군도의 명소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삼성동과 팔봉동 일대에 오는 2025년까지 오수관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325억 원을 들여 오수관로 20.5km를 구축합니다. 새로운 오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이 일대 1,363가구가 분류식 배수 설비 설치가 가능해져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의 주거비 지원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주거비 지원 패키지 신청을 받은 결과 100명 모집에 110명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호응이 높은 건 주택임차와 구입비 대출이자 월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와 청년은 임차 보증금의 90% 한도 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익산시는 대출이자의 3%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학교 구성원이 원하면 통폐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 과정은 물론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통폐합이 추진되면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첫 정책지원관 5명이 임명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지원관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임기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 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말 신축 이전을 앞둔 수산물 종합센터의 사용 허가 갱신 횟수가 최대 2회 9년까지 가능해집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점포의 위치는 2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로 순환 재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허가받은 점토는 사용자가 가족과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새만금 방조제가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사고 우려에 불법 주차, 쓰레기까지 쌓여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낚시객이 몰리다 보니 단속 기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삼삼센터 앞으로 펼쳐진 방조제. 바위를 쌓아 만든 제방 가장자리에 물고기를 기다리는 낚시꾼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는 물병이며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제방 위쪽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습니다. 휴양지도 아닌데 차량과 캠핑카, 텐트가 뒤엉켜 도로변을 장악했습니다. 낚시객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낚시를 하려는 인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주말 한 번씩 와 보면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던지면 걸리고 서로 걸리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야간에도 좀 캠핑카 하는 사람들 다 야간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낚시꾼들은 바닷가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넘어다닙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가을철 갈치와 고등어가 잘 잡힌다는 입소문에 전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오고 전주시도 군산시도 군산 사람들 실제로 한 10명에 2~3명이 나오거든요. 대전, 전주, 수원. 방조제에는 안전난간을 넘어 무단 출입하면 벌금이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버젓이 부착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조제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맡은 농어촌 공사는 해경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낚시객이 워낙 많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설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해요. 새만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 이제 출입을 막아야 되니까 뭐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기타 이제 안전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이 사람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가을철 낚시터로 전락한 새만금 방조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통제구역인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566명, 해외 유입 8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2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9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26명을 비롯해 익산 144명, 군산 12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일 기준 0.8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020명입니다. 익산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어양동 어린이공원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3살 A씨가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홀로 예초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55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부재판소는 어제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창업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주공항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항공사가 회복 불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잔풍숲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전북도의 도시숲 조성 대상지로 이곳을 신청해 다음 달 최종 선정됩니다.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8억 원을 들여 월명공원 청소년 수련관 주변 0.98헥타르에 단풍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단풍숲과 함께 산책로와 편익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26만 2,937명으로 전날 대비 563명이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9개월 동안 군산의 인구는 2,367명이 줄고 매달 평균 263명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시는 지난달 인구 감소폭이 다른 때보다 컸던 이유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집권 말소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송승용 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직접 실토했습니다. 송 의원은 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지난달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습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민주당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현재 2국 13과 52 담당에서 3국 18과 64 담당으로 바뀝니다. 기존 교육국과 행정국 외에 정책기획과와 미래교육과 학교안전과 등으로 구성된 정책국이 신설됩니다. 또 산하의 사학팀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등이 만들어집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도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내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어업지도선 4척 가운데 절반은 건조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도내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4척의 평균 설령은 16년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낡아 운항 속도가 떨어지면 단속활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워 건조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 주얼리 기업들이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섭니다. 익산 주얼리 체인, 하이주얼, 주나베 주얼리 등 3개 기업은 주얼리 제품 500여 종을 현장에서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익산 주얼리 업체가 타 지역 축제에 참가해 홍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이달 열리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오는 11월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에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산 반려동물 축제와 국제 도그쇼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축제는 개통령 이웅종 토크쇼,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전문가 패티캣 특강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하멸에는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무료 잔디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국제 도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게 됐으며 진돗개와 골든 리트리버 등 60여 종, 1,000여 마리의 견종이 참가해 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익산 중앙동 곳곳에서 역사와 문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중앙소풍 2022 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익산시 중앙동과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민 해설사와 함께 중앙동을 거닐어 보는 중앙동 산책과 찾아라 놀이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기관단체 등 1,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범노인과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난타와 민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 10세대에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반려식물 지원은 민관협력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저소득층의 행복꾸러미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5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15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